이바라키현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57의 농부 다나카 켄지는 축축이 젖은 논둑을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아침 농사 준비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창고 앞 부서진 자물쇠, 그리고 사라진 쌀포대 5자루.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폭등한 쌀값 뒤에 감춰진 조직적인 범죄, 그리고 시골 농부의 자존심을 건 조용한 저항의 시작이었죠. 이건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바라키현의 새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전날 저녁부터 내린 이슬에 축축해진 논둑을 걸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57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창고 앞에 도착한 켄지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또냐?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번째죠. 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열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지런히 쌓여있던 쌀포대 중 5자루가 사라졌습니다. 약 150kg, 시가로 따지면 거의 60만 엔에 달하는 양이었죠. 이러다 농사 지을 이유가 없어지겠네. 켄지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어요. 도둑은 가장 최근에 수확한 고급 쌀만 골라갔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켄지는 이웃 농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토 히로시, 평생을 함께 농사지어온 친구였죠. 히로시 나인데. 또 당했어. 이번엔 고시히카리 5포대야. 전화 너머로 히로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라고? 3번째 농가네. 지난주에는 야마다 시내도 털렸다고 들었어. 이러다 우리 마을 전체가 망하겠군. 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쌀값이 폭등한 이후 이런 일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고 끝낼 수는 없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죠. 담당 형사 야마모토는 현장을 살펴보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이 지역에서 5건째입니다. 농가 창고를 노리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여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쌀값이 2배로 뛴 지금 농사꾼보다 도둑이 더 돈을 버는 세상이 됐군요. 야마모토 형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범 카메라나 추가 보안 장치를 설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럴 여유가 있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올해 수확량은 줄었는데 비료값은 올랐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형사가 떠난 후 켄지는 창고 문 앞에 홀로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부 때부터 이어온 이 땅에서 그는 평생을 쌀과 함께 살아왔어요. 이제 그 쌀이 금값이 되어버렸고 도둑 맞는 현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켄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나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쌀 도난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죠. 아오모리에서는 농부가 쌀포대에 추적장치를 달아 범인을 검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추적장치라. 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쌀을 지키기 위한 그만의 계획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켄지는 일찍 일어나 마을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야마다 전자상가였어요. 80대의 노인이 운영하는 낡은 가게였지만 최신 전자기기부터 중고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곳이었죠. 가게에 들어서자 먼지 쌓인 진열대 사이에서 야마다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씨는 켄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야 켄지군.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켄지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가 필요해요. 쌀포대에 달 수 있는 작고 튼튼한 것으로요. 야마다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도난당했구나. 최근에 그런 일이 많다더니.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0kg이요.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고 말 거예요. 야마다 씨는 선반 위 상자들을 뒤적이다 작은 기기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애완동물 추적용이고 이건 자동차용이야. 아, 이거다. 그가 내민 것은 동전 크기의 작은 장치였어요. 최신형이야. 배터리도 2달은 가고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지. 켄지는 장치를 받아들며 가격을 물었습니다. 얼마죠? 3만 엔이면 됐어. 원래 가격은 더 비싸지만 자네한테는 특별히. 켄지는 망설였습니다. 3만 엔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난당하는 쌀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었죠.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세요. 야마다 씨는 친절하게 애플리케이션 설치부터 장치 사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켄지는 처음 다루는 첨단 기기에 약간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켄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그는 도둑을 잡을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켄지는 마을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문에 붙은 메뉴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메뉴판에는 선명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 프리미엄 이바라키 고시히카리 정식 마이너스 1,800엔. 켄지는 눈을 의심했어요. 1,800엔이라니. 한 달 전만 해도 1,200엔이었던 메뉴였습니다. 쌀값 상승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간 켄지는 주인 미야자키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미야자키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쌀 도매가가 2배로 뛰었으니까요. 손님도 줄었고 이러다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쌀 공급처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자가 찾아온 적 있나요? 미야자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그냥 궁금해서요. 켄지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쌀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당연히 시장에 풀리겠죠. 누군가는 그 쌀을 사고 있을 테니까요. 식당을 나온 켄지는 집으로 돌아와 창고를 점검했습니다. 추적장치를 설치할 쌀 포대를 신중히 선택해야 했어요. 가장 눈에 띄면서도 도둑이 가져가기 쉬운 위치여야 했죠. 그는 창고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고급 고시히카리 쌀 포대 3개를 배치했습니다. 그중 한 포대에 추적장치를 넣고 휴대폰으로 작동을 확인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켄지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천천히 시간이 흘렀고 켄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3시 18분 켄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설정해둔 알람이었습니다. 추적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켄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둔 옷을 황급히 입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어요. 빨간 점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다나카 켄지입니다. 어제 쌀 도난 신고했던 농부예요. 지금 제 쌀이 도난당해 이동 중입니다. 추적장치를 달아놨어요. 야마모토 형사의 목소리가 잠에서 덜 깬 듯 들려왔습니다. 위치를 계속 알려주세요.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켄지는 자신의 낡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도둑이 경계할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방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하며 휴대폰 화면을 주시했어요. 빨간 점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죠. 추적 결과 쌀은 이바라키현 외곽의 한 창고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형사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약 20분 후 그는 큰 물류창고 단지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빨간 점은 그곳에서 멈춰 있었어요. 켄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검은색 밴 한 대가 창고 입구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어요. 2명의 남자가 차에서 쌀 포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어요. 경찰차 3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죠.
야마모토 형사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두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창고 안으로, 다른 한 명은 뒤편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켄지는 본능적으로 숲으로 달아난 남자를 쫓았어요. 오랜 농부 생활로 단련된 켄지의 체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발밑의 지형을 읽으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망치는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켄지의 외침에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죠. 그는 마을에서 유명한 가게의 아들, 스기야마 타쿠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로 얼마 전까지 도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타쿠? 너였어? 타쿠는 놀란 표정으로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켄지 아저씨. 그 순간 경찰이 도착해 타쿠를 체포했어요. 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의 아들이 쌀 도둑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야마모토 형사가 켄지에게 다가왔어요.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약 2톤가량의 쌀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모두 최근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켄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창고 주인은 오사카에서 온 유통업자입니다. 지방 레스토랑과 식품점에 싼 가격에 쌀을 공급해온 것으로 보여요. 다른 한 명은 스기야마 타쿠, 이 지역 출신이더군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의 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정육점을 운영하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죠. 야마모토 형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약 2개월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쌀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켄지는 멍한 눈으로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와 같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담긴 쌀이 가득했어요. 비록 범인을 잡았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켄지의 자택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스기야마 타쿠의 어머니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 제발 한 번만 타쿠를 만나주세요. 그 아이가 당신과 꼭 이야기하고 싶대요. 켄지는 망설였어요. 타쿠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이웃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 가볼게요. 경찰서에 도착한 켄지는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초췌한 모습의 타쿠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켄지를 보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켄지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켄지는 말없이 타쿠를 바라보았어요. 어릴 적 그의 기억 속 타쿠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범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왜 그랬니? 타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육점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세요. 도쿄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50만 엔의 빚을 진 상태였어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기야마 씨가 돌아가시기 전 마을에서는 그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타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시모다를 만났어요. 그는 오사카에서 온 유통업자였죠. 농가에서 쌀을 훔쳐오면 시가의 70%를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만 켄지는 타쿠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죠. 내 어머니는 알고 계시니? 타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께는 도쿄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에만 일한다고요. 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쿠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무고했어요. 마을에서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이었죠. 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하지만 내 어머니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마. 타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켄지 아저씨.
경찰서를 나서는 켄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을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논들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죠. 버스에서 내린 켄지는 우연히 현지 신문 가판대를 지나쳤어요. 대형 헤드라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쌀 도난 조직 검거, 이바라키 농부의 기지로 해결. 신문을 집어든 켄지는 기사를 읽으며 놀랐어요.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었고 추적 장치를 이용한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다른 지역의 농가들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죠. 켄지는 신문을 다시 가판대에 놓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온다면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생길 테고 그 다음 날이면 사람들은 잊을 거예요. 하지만 타쿠와 그의 어머니에게는 이 일이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켄지는 창고로 향했어요. 도난당했던 쌀의 일부가 경찰에 의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쌀 포대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알갱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나흘 뒤 켄지는 마을 공민관으로 향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것이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30여 명의 농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켄지에게 쏠렸습니다. 조합장 오노 씨가 켄지를 보자 활짝 웃으며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다나카 켄지 씨.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이런 주목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죠. 오노 조합장이 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켄지 씨 덕분에 쌀 도난 범죄 조직이 검거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방법이 전국 뉴스에 소개되면서 다른 지역의 도난 사건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죠. 켄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저 제 쌀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노 조합장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의 보안 대책을 논의하고 둘째, 최근 급등한 쌀값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을 결정하기 위함이죠. 노년의 농부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추적장치 비용은 상당합니다. 모든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노 조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 차원에서 공동 구매를 추진하려고 해요. 그리고 보안 카메라를 주요 지점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켄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장치도 중요하지만 서로 돕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순찰조를 운영하는 거죠. 여러 농부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갔어요. 쌀값 급등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노 조합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지만 가격 안정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대로라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결국 쌀 소비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쌀값이 오르는 것은 농부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그들 모두가 피해를 볼 테니까요. 우리가 직접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켄지에게 향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이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도난 사건은 그 증거죠. 우리가 생산한 쌀이 적정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켄지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들 모두 농사를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소명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오노 조합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 씨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직판장을 개설하는 건 어떨까요?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적정가에 판매하는 것이죠. 회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어요. 각자 할 수 있는 역할과 필요한 준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켄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마을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켄지는 귀가 길에 스기야마 씨의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타쿠의 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헝클어진 머리에 스기야마 씨가 나왔습니다. 켄지 씨.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들의 사건 이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켄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타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육점 빚에 관해서요. 스기야마 씨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빚인가요? 난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아드님이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켄지는 타쿠와 나눈 대화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스기야마 씨의 얼굴에 놀라움, 분노, 슬픔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 애가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려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해요. 타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판장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켄지는 타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차분했어요. 검사와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판사석 앞에 타쿠가 서 있었습니다. 켄지는 증언대에 서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켄지는 잠시 타쿠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쁜 선택을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뿐이죠. 켄지의 증언은 타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타쿠의 범행 동기와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타쿠는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피해 농가들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타쿠가 켄지에게 다가왔어요. 켄지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라. 그리고 우리 직판장이 다음 주에 오픈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도와줄래? 타쿠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믿음은 주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거란다. 내가 그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날 저녁 켄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쌀 한 그릇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왔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일본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작은 목조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켄지의 취미였죠. 그는 천천히 새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용도가 있었어요. 직판장에서 판매할 프리미엄 쌀 포장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켄지는 직판장 준비 회의에 참석했어요. 마을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농부들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었죠. 오노 조합장이 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 정부에서 우리 직판장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성공하면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도 있대요. 켄지는 놀랐어요. 그들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담스럽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오노 조합장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할 테니까요. 직판장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농부들은 각자의 최상품 쌀을 가져왔고 지역 주민들은 자원봉사로 홍보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특집 기사를 실어주었죠. 켄지는 자신의 특제 목조 상자에 쌀을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농업의 모습이 아닐까? 땀 흘려 지은 작물이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그가 꿈꾸던 농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직판장 오픈 전날, 켄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타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막 설치를 돕고 있었죠. 열심히 하고 있구나. 타쿠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켄지는 타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타쿠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는 항상 정직하게 장사하셨습니다. 제가 그 가치를 잊었던 거예요. 늦지 않았어. 앞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하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직판장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이바라키 농부들의 정직한 쌀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직판장 오픈 당일 켄지는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픈 행사에 비가 오다니 좋지 않은 징조처럼 느껴졌죠. 서둘러 직판장으로 향한 켄지는 이미 여러 농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비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노 조합장이 켄지에게 다가왔어요. 걱정 마세요. 날씨 예보에 따르면 오전에는 그치고 오후에는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8시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10시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직판장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켄지는 자신의 부스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의 특제 목조 상자에 담긴 쌀은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각 구매자에게 쌀의 품종과 재배 방법, 그리고 맛있게 먹는 비결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한 젊은 여성이 켄지에게 물었어요. 이 쌀이 정말 시중가보다 30%나 저렴한가요?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에요. 직접 지은 쌀을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2봉지를 구매했어요. 비슷한 대화가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놀라고 맛과 품질에 감동했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켄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역 레스토랑 주방장들이 단체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량 구매를 원했죠. 한 주방장이 켄지에게 다가왔어요. 다나카 씨, 귀하의 쌀로 요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품질의 이 가격이라면 우리도 식사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켄지는 기뻤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단순히 쌀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꿈꾸던 방향이었죠. 오후가 되자 직판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팀이 왔고 켄지는 인터뷰를 요청받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쌀 도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였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농부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죠.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이자 역사예요. 그것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고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직판장을 찾았어요. 첫날 준비했던 쌀의 80%가 이미 판매되었고 농부들은 추가 물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공적인 두 번째 날을 마치고 켄지는 직판장 정리를 돕던 타쿠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타쿠는 이틀간 쉬지 않고 일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켄지 아저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어제는 500명이 넘게 왔다던데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함과 진심을 알아보는 법이야. 우리가 정성껏 키운 쌀의 가치를 인정해준 거지. 타쿠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육점 자리에 쌀 전문 식당을 열면 어떨까요? 이곳에서 나오는 쌀로만 요리를 해서 정직한 가격에 제공하는 거죠. 켄지는 놀랐습니다. 타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좋은 아이디어로구나. 그렇게 되면 쌀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어. 타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아저씨가 도와주신다면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꺼이 돕겠다.
내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들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쌀 전문 식당 스기야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옛 정육점을 개조한 이곳은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나무 테이블과 전통 장식이 조화를 이루었고 입구에는 직판장 농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타쿠는 긴장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켄지와 여러 농부들이 응원차 방문했고 지역 주민들도 호기심에 식당을 찾았습니다. 타쿠의 어머니 스기야마 씨는 주방을 책임졌어요. 그녀의 손맛으로 탄생한 요리들은 단순하면서도 쌀의 풍미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그날의 메인 메뉴였던 농부의 솥밥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켄지는 한 그릇의 솥밥을 음미하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이 쌀의 참맛을 살려냈어요. 스기야마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켄지 씨의 쌀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저 정성을 담았을 뿐이에요. 타쿠는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각 메뉴에 사용된 쌀의 품종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직판장 프로젝트까지. 사람들은 음식만큼이나 그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켄지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직판장은 이제 이바라키현을 대표하는 성공 사례로 알려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어요. 농림수산성에서는 켄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켄지는 도쿄에서 열리는 농업정책 포럼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삶의 방식이죠. 최근 우리가 겪은 쌀 도난 사태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중간 유통 과정에서 가치가 왜곡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청중들은 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직판장 실험은 단순한 판매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농부들은 정직한 가격에 자부심을 갖고 쌀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켄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켄지는 곧장 스기야마 식당을 찾았어요. 이제는 단골이 된 그였죠. 타쿠가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켄지 아저씨. 오늘은 특별 메뉴가 있어요. 타쿠가 가져온 그릇에는 윤기나는 쌀밥 위에 계절 채소와 향긋한 차조기 잎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 위로 맑은 육수가 부어져 있었죠. 이것은 켄지 특선입니다. 아저씨의 쌀로 지은 밥에 어머니의 비법 육수를 더했어요. 직판장 1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메뉴입니다. 켄지는 감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요리라니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자 쌀의 고소함과 육수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어요. 정말 맛있구나. 너희 어머니의 솜씨는 정말 대단해. 타쿠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농림수산성 장관님도 오신대요. 우리 식당과 직판장 이야기를 들으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켄지는 놀랐어요. 장관이라고? 우리 같은 시골 농부들을 만나러. 타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의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의 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저항이 이제는 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논밭을 바라보던 켄지의 눈에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대대로 이어온 농부의 길, 그 명예를 지켜낸 것 같은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켄지 아저씨, 괜찮으세요? 타쿠의 목소리에 켄지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아, 그래. 그냥 지난 몇 개월을 생각하고 있었단다. 타쿠는 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종종 생각해요. 제가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내 실수가 아니었더라도 쌀값 폭등과 도난 사건은 계속되었을 거야. 우리가 변화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타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장관님 방문 때 제가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실수와 그로부터 배운 교훈까지도요. 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진정한 변화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울 때 시작되는 법이지. 식당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타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어요. 켄지는 그런 타쿠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쌀에서 시작된 범죄가 이제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다음 주 예정대로 농림수산성 장관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장관은 직판장과 스기야마 식당을 둘러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농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진정한 농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 그것이 우리 농업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직판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농부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작은 실험이 이제 국가 정책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장관은 켄지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나카 씨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는 이제 교과서에 실릴 것입니다. 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제 쌀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진 못했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장관은 스기야마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타쿠는 긴장된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장관이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타쿠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식당과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한 용기가 인상적이군요. 이런 진정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타쿠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제 과거의 실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장관의 방문은 마을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직판장은 더욱 확장되었고 인근 지역의 농부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스기야마 식당은 지역 명소가 되어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켄지는 자신의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차 한 대가 논두렁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전의 쌀 도난 사건을 수사했던 야마모토 형사였어요. 다나카 씨,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켄지는 삿갓을 고쳤으며 웃었습니다. 형사님도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야마모토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쌀 도난 사건의 뒤에 숨어있던 조직을 모두 검거했어요. 시모다의 윗선까지 말이죠. 전국적인 불법 유통망이었습니다. 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사건이 이렇게 큰 규모였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쌀값 폭등을 노려 시장을 교란시켰던 겁니다. 여러분의 직판장 모델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렸어요.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직판장이 생겨나면서 쌀값이 안정되고 있죠. 켄지는 논두렁에 앉아 멀리 펼쳐진 푸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쌀을 지키려던 작은 행동이 전국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었어요. 형사님, 우리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농부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거죠. 야마모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옳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켄지는 오노 조합장과 마을 농부들, 그리고 타쿠와 함께 스기야마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형사가 전해준 소식을 나누며 조용히 축하했어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오노 조합장이 잔을 들었어요. 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도 정직한 농사, 정직한 판매의 길을 걸어갑시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올라 넓은 논밭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켄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마음을 연결하는 끈이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한 이 땅의 농부들은 언제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쌀 한 톨에 담긴 농부의 정성과 자존심, 그리고 공동체의 힘. 켄지의 작은 저항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이야기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